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 두 분 모십니다. 자,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디 계세요? 네, 지금 지금 전화하고 이제 다시 지방 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 있다가 지금 고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최영도 의원님. 최영도 의원님은 지금 전화로 연결되는데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않아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기각됐습니다. 네. 네. 박주민 의원님은 예상하셨죠? 실제로 법조계에 많은 소문이 돌았죠. 네. 기각될 것이다. 네. 근데 9명 전원이 기각 의견일 것이다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예. 예. 그럼에도 기각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뭡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이태원 참사 당시에 어떤 재난을 예방하는 의무를 제대로 못했고, 또 참사 당시에 제대로 된 조치를 못했고, 참사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발언으로 유가족분들에게 2차 가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았던 이상민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책임을 묻기 위해서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했지만 수사 안 됐고요. 또 해임해야 된다 해서 해임 건의 저희 국회가 했습니다. 네. 해임도 안 했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탄핵밖에 없죠. 네.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고 아무도 잘못했다고 안 하니까요. 최영두 의원님. 네. 탄핵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보았듯이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예. 이 탄핵이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예. 탄핵할 불법이 없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민주당이 우리가 그 헬로윈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의 원인과 대책을 정확히 만들기보다는 네.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나가서 결국 그 참사를 책임지고 사후에 이런 참사가 되풀이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될 책임자에게 결국엔 탄핵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국가 행정의 실천에서 물러나게 하는 이런 큰 사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셈이 되겠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네. 수해 복구 이렇게 현장에 가셨어요? 네네. 네. 자, 수해가 지난해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이렇게 참사를 겪고도 왜 대비하지 못했나, 왜 대응하지 못하나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어찌 지금 준비 중에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민주당과 함께 이 수해 복구를 위한 여러 가지 법적 미비점 같은 걸 보완해야 될 텐데, 지금 여러 전국에서 수재 피해가 났습니다만 이건 참 기상 상황이 역대 최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더 이상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 피해를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 피해 상황에 대해서 대책의 정도 또 대책의 성공 정도가 좀 다른데, 지난번 헬로윈 참사 이후에 지적되었던 재난통신망이 47개 기관들이 다 통합돼가지고 신속한 대피 또 예방을 하는 조치 네.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의 경우 이게 지역적으로 좀 충북 같은 경우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경남의 경우를 제가 직접 현장 확인을 했더니 이게 재난 시스템 같은 경우 통합적으로 작동하면은 적어도 사전 예방이 충분치는 않겠지만 네. 대처를 신속하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그런 어떤 기동성이 지금 확인되었는데 지금 충북에서 확인되었던 이런 문제점들을 네. 결국에는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 점이 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조금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지금 그 최영두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네. 조금 제가 좀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자꾸 할로윈 참사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이태원 참사라고 하니까
이태원 참사라고 좀 불러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잠깐 드리고요. 예. 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네. 대부분 참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예. 미리 대비하지 않거나 이러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사가 벌어졌을 때 어떤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또 지켜야 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상민 장관이 탄핵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지금 최영도 의원도 지적하듯이 경남에서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 얘기합니다. 충북에서는 부족했다고 얘기하고요. 자, 좀 재난에서 좀 배워야죠. 참사에서 배워야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기상 이변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계속됩니다. 한번 오면 퍼붓습니다. 그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좀 아셔야지.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해법 여야가 좀 입장차가 큰데요. 박주민 의원님. 네. 어떻게 좀 풀어야 됩니까?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얼른 얘기 좀 해봐 주세요. 사실 이제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좀 얘기가 된 지가 좀 많이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사의 어떤 노동 환경이라 그럴까요? 네. 교육을 하는 그런 환경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 왔는데 이 부분을 좀 풀어야 된다는 얘기는 많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뭐 교사가 굉장히 많은 행정 업무를 부담한다든지 네. 각종 민원에 시달린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또 문제는 이제 정부하고 여당은 이걸 학생 인권을 신장시키려고 했었던 학생 인권 조례 탓이다라고 또 몰아붙이고 있어요. 예. 사실 이제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중요하죠. 네, 그래서 학생 인권과 교사들의 어떤 노동권, 교육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이번에 이런 일들의 어떤 해결책들을 좀 찾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이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나은 교육 환경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 예. 교권 침해 상황이 우리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 정도로 네. 악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는 그 학생 인권 문제, 이 문제는 예.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특히 심한데 이 반쪽 주장들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반쪽이요? 예, 반쪽 주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학생 인권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차별당하지 않고 또 구타당하거나 구박당하거나 놀림당하거나 폭행당하거나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막는 것이고 그럼 그게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내 학생, 내 아들, 내 딸들이 그런 권리를 보장받는 만큼 인격을 보장받는 만큼 네. 다른 아이 그리고 또 선생님, 학교 이런 사람들도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항상 네. 이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해야 될 것, 해야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이게 사실 미국 사례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미국은 아주 다인종, 다국적 여러 민족들이 또 구성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세계 표준 같은 걸 이제 만드는 것인데 제가 이제 미국 특파원도 해봤습니다만 20년 전에부터 보면은 항상 미국의 학교 교육에서는요 학생의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강조됩니다. 네. 그래 내가 학교에서 내 학습 방법이라든가 나의 외모 또 내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섭받거나 부당하게 억압당하지 않고 또 내가 남한테 괴롭히지 않고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받게 또 보장해야 된다는 게 하나 권리고요. 또 똑같은 이유로 내가 내 권리를 보장받는 만큼 다른 아이들도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거든요. 네. 내 아이는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못 참으면서 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문제는 그것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권리와 의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이 반쪽 주장들 때문에 권리만 강조되고 학생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요 학교 교사, 일선 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도 뭔가를 가르치다가 이게 아동인권 침해로 재수가 들어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뭘 지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현장에 지금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로 인한 비극적 선택까지 나온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제는 더 이상 반쪽짜리 주장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누려야 될 인격과 권리는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똑같이 가르쳐야 된다고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박주민 의원님. 아니 뭐 민주당이 이제 뭐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최영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학생인권 조례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그런데 학생인권 그래서 제가 박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영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학생의 인권, 우리는 학생인권 조례만 있었죠. 사실을 그리고 왜곡하는 과거에 부분이 학생인권 조례만 있었는데 그 외국의 경우에는 보면은 권리와 의무라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는 통합적인 조례로 그런 어떤 서약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학교라는 현장이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학생 인권 조례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기본권도 중요하고 남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내용상 맞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러고 또 무슨 일부 약간 진보 언론이라는 것도 이야기가 왜 학생 인권 조례를 문제 삼느냐 그러는데 지난 20여 년간 학생 인권 조례 또 수많은 진보 교육감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강조하는 교육이 교단에서 이루어져 왔고 학교에서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권은 존중돼야죠. 우리 학생 인권만 남의 학생 인권, 남의 아이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을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냐고요. 내 인권이 중요하니까 남의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내 인권도 중요하고 남의 인권도 중요하고 서로 차별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 담고 있어요. 보시죠. 우리는 학생 인권 조례라고만 하죠.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반쪽으로만 이런 논란을 되풀이하지 말고 학생과 권리의 의무 또 최근에 교권 침해에서 비롯됐던 이런 문제들을 좀 균형 잡게 가르칠 수 있는 법제화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속도로에 계십니다. 최영도 의원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 겁니까? 예, 그거는 국토부가 정권 그동안 왜 이렇게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고 예산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무엇이 문제였는지가 이제 다 드러나겠죠. 드러나겠죠. 박주민 의원님. 드러났고 지금 당장 2021년에 수정한 이야기가 나오고 당시 KDI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주장이 얼마나 정치적인가도 스스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백지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보도된 거 보니까 국토부 관계자가 충격요법이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10년이 넘게 걸린 사업이고 거의 2조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또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사업을 충격요법을 위해서 백지화시켰다 다시 복원시켰다 막 이렇게 한다고요? 이거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충격요법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써야 될 정도로 뭔가 감추고 싶었던 게 아닐까.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더 저는 합리적인 그런 의심 이런 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추고 싶었던 게 아니가요. 정말 이 다수당 170가구 민주당의 이런 행포와 앞뒤가 맞지 않는 저희가 뭘 해서 저희는 의문이 있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게 행포입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백지화는 그 장관의 그 선언이 행포죠. 보시죠. 제가 지금 최영도 의원님 야당 의원이실 때 우리 정부에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약간 비판할 지점이 있으면 비판 안 하셨습니까? 그럴 때 저희가 그러면 백지화해버리겠다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 비판을 행포라고 저희들이 표현했습니까? 대통령 부인 가족을 연루시켜서 그렇게 지나치게 공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원한대로 하면은 자 우리 말이 옳았다고 민주당이 또 공세에 진행할 것이고 또 지금
정책의 이력을 쭉 보면서 나오지만 이제 그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정안이 놓인 이유가 많이 많아서 또 수정안을 결정하면은 또 봐준다고 그럴 테고 도대체 국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이나 해줬습니까?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야당을 영어로 아파지 파티라고 하죠. 항상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야당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면은 여당과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왔고 그런 해명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오는 것이 본연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심각한 게 무슨 비판만 하면 또는 평가만 하면 갑자기 오히려 화를 내면서 백지를 하겠다는지 아니면 정치 공세를 한다는 식으로 모든 비판을 차단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어요. 자, 제가 비판을 차단하지 않고 하나만 할게요. 정상적인 정치 과정도 아니고 국정 운영도 아닙니다. 하더라도 대통령 가족 이런 대통령 부인 같은 이런 좀 터무니없는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대통령 가족일수록 더 많은 비판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더 아시잖아요. 아니, 심지어 뭐 OTT에서 아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비판 안 하셨습니까? 그럴 때 저희가 화를 내면서 사업을 백지화한다든지 횡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최영도 의원님 어찌 됐건 우리는 굉장히 그나마 예의를 지켰습니다. 지금 당시 대통령 부인이 했던 행태를 친다면은 그건 정말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게 진실이다 밝히실 거 보는데. 최영도 의원님 제가 질문할게요. 고속도로에 계시니까 고속도로 질문할게요. 자,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어. 왜 바뀌었는지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밝히고 그러면 다시 그 고속도로는 재추진하는 겁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양평 지역인을 바라고 이게 수도권 교통 대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매사를 무슨 대통령 가족과 연결시켜서 이게 정책 이력을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거 아닙니까? 의혹은 해명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상황이 안 될 정도로 그러면 야당이나 언론이 정부나 여당을 비판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해주세요. 민주당이 했던 딱 정해주십시오. 이 정도까지만 하라고 가이드라인 주세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비판할게요. 말이 되는 말씀하셔야죠. 야당은 비판하는 거예요 원래.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의 합리적이 아니 번이 자기들이 해보면은 국토위에 조사를 해보면은 그 정책 이력이 어떻게 나올 텐데 무턱대고 국민들한테 이걸 무슨 총공세를 해서 누구의 가족에 뭐가 있어서 세상에 그렇게 하는 정부가 있습니까? 민주당 정부 때는 그렇게 했습니까? 자, 그러면 최영도 의원님 그렇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면 절차를 지켜서 자료를 꼼꼼하게 이렇게 따지는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민주당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조사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바로 정책 이력을 따지면 다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토론하면 되지 않습니까? 당장 국회 국토위에서 현장 조사를 가보세요. 현장에 가봐서 강화면, 강상면 살펴보고 또 왜 그 사이에 이런 수정 논의가 나왔는지 민주당 내에서는 수정 논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는지 다 드러나 있는데 뭐가 더 새로울 게 있습니까? 다 밝혀서 낱낱이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면 되는 것이죠. 박주민 의원님. 뭐 국정조사나 이런 진실규명을 위한 절차 뭐 필요한 부분들은 밟아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억울하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뭐 억울한 부분을 드러내고 설명할 기회를 가진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이 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 필요한 절차가 뭐 필요한 바로 당장 밝히면 되는 건데 뭘 기다리는 겁니까 지금? 그걸 누가 밝혀야죠? 아니 지금 국정조사를 하면 야당이 항상 하는 태도라는 것은 현안과 관련 없는 것을 집어넣어서 또 이렇게 하고 계속 끝없는 논쟁을 만들려는 방식이라는 걸 우리 잘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장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이 논의를 이 고속도로 건설을 재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는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상임위에서 명명백백하게 정리하면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재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재개했을 때 어떤 노선이 더 타당하느냐 이런 것들 말씀하신 대로 뭐 여야가 여러 가지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과거에 예타까지 통과됐었던 노선이 갑자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좀 규명할 수 있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춘 진상규명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진상규명을 바로 상임위에서 바로 시작하시죠. 뭐 네. 기다릴 게 뭐 있습니까? 네, 왜 그것도 뭐 가능한 방법이라고 누가 생각합니다. 왜 이 종점을 바꿨고 왜 이 안은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좀 따져 보자고요. 자, 최영두 의원님. 네. 지난해 대통령 간저 선정 과정에 천공이 왔다 갔다 그런데 천공이 아니랍니다. 백재권이신지 수염은 났는데 비슷하신 분이세요. 자, 백재권 교수가 아니죠. 이렇게 예. 다녀가셨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뭐 보조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보면은 예컨대 그 대통령의 네. 어떤 여러 가지 걸 정할 때 그런 사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 저걸 정할 때 묘지 틀 때 국립묘지에서 누구 역관을 데려왔다 그런 얘기는 있었죠. 네네. 그게 또 우리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사실 이분이야 지금 민주당이 공개했던 원래 당초에 공개했던 그분과 완전히 좀 격이 다른 분 아닙니까? 뭐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야당의 여러 인사들도 자주 만났던 분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공평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뭐 그게 그걸 옮기는데 결정적인 그게 됐겠습니까? 보조적인 자료로 사용했겠죠. 또 네. 그 풍수라든가 이런 지리 같은 것도 지리적인 어떤 그 판단의 근거라든가 또 뭐 보던 그런 살필 수 있는 하나의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었겠죠. 문제가 없었다면 천공 논란이 벌어졌을 때 천공이 아니라 이 사람이다라고 밝혔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최근에서야 천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라고 지금 밝힌 건데 저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도 이 분이 실제로 와가지고 둘러봤었던 게 그렇게 떳떳하진 않다.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공 논란 당시에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자격으로 이런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소상히 좀 밝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뭘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때는 천공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고 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그때 너무 우리 확신을 가지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라도 하고 이렇게 따지면 좋겠는데. 정의당 전 의원이 이렇게 문제 제기한 거 김종대 전 의원이. 네. 참 아니죠. 부승찬 대변인하고요. 그래서 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 사과를 하고 이었으면 좋지 않겠냐 훈계를 하면 듣겠는데. 네. 아니 뭐 그건 싹보이 떼고 그냥 핵심은 언제 끄냐는 듯이 관저 이전에 민간인이 개입한 것 같다. 민간인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민간인이 통상적인 어떤 안보 전문가라든지 건축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보안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약간 역술이나 얼굴 전문가래요. 뭐 관상이나 풍수 전문가나 이런 것이라는 게 저희가 제기했던 의혹의 핵심 아닙니까? 관상이라든가 하고 역술하고 풍수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핵심이 어떤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그래. 네. 문제 제기를 그렇게 정중하게 했습니까? 천공이라는 사람을 들여서 천공이 누굽니까? 천공을 어떻게 또 연루시켜가지고 온갖 아니 그럼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으면 그 당시 천공은 아니고 이 풍수지리학자였다라고 바로 밝히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최영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나왔습니까? 저기 정중하게 좀 관상하고 아시죠? 풍수하고는 다른데 이거 관상 전문가신데 갑자기 풍수 전문가가 되셨어요. 백재권 씨는. 그리고 천공은 안 되고 백재권은 괜찮다. 이건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괜찮다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웬만한 것도 사과 알겠습니다. 좀 형평을 가지고 최영두 의원님 전화 상태 고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